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VM스테이트와 메이크노드를 활용하여 커널 메모리 관리와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실습에 대해 강의할 유현식입니다. 목표는 평소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TRP와 같은 명령어에 대한 결과 분석을 VM스테이트를 통해서 해보고 메모리 관리 방식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추가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념을 메이크노드를 통해 실습하면서 이해도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눅스 커널의 메모리 관리 방식과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발을 탐구합니다. 특히 오픈소스 도구인 vmstate와 메이크노드를 활용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이해를 높입니다. 강의는 목차 순서대로 리눅스 커널 메모리 관리의 기본 개념, vmstate를 활용한 메모리 상태 모니터링 실습,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개념과 구조, 간단한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실습, 메이크노드를 활용한 디바이스 파일 생성 및 드라이버 테스트, 요약 및 정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살펴볼 것은 메모리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메모리는 한정된 자원으로 커널은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되면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시스템 성능이 최적화되고 자원 낭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게 많은 메모리를 점유하지 않도록 커널은 프로세스별 메모리 요구량에 맞춰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해제합니다. 또한 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도록 하여 프로세스 간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한 프로세스의 오류가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와 텍스트 편집기가 동시에 실행 중일 때 브라우저에서 발생한 충돌이 텍스트 편집기의 메모리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메모리는 실제 물리 메모리 크기에 관계없이 각 프로세스가 고유한 메모리 공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물리 메모리가 4GB밖에 없더라도 가상 메모리를 통해 각 프로세스가 더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CPU가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여 실제 메모리 주소 조건을 하는데요. 이 작업은 MMU라고 불리는 메모리 관리 장치에서 수행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프로그램은 물리 메모리 크기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 경우 독립적인 공간이 보장되어 메모리 보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프로세스 간 간섭을 방지하고 메모리 오류로 인한 시스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커널은 프로세스별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주며 각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메모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페이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널의 물리 메모리를 작은 고정 크기 블록인 페이지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이 블록 단위의 할당은 메모리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4KB의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로 나눴다고 치면 1MB 메모리에도 페이지를 256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 간의 매핑 정보를 저장하여 가상 메모리를 물리 메모리에 매핑합니다. 이러한 매핑 과정을 페이지 테이블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폴트는 CPU에 필요한 페이지가 없을 때 발생하는 예입니다. 페이지 폴트가 메모리 없는 경우 커널은 디스크에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사용되는 정보만 메모리에 로드를 하고 나중에 사용하지 않는 정보 디스크에 넣어놔서 필요할 때마다 로드를 하면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VM 스테이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M 스테이트는 시스템 메모리 사용량, 프로세스 상태, 인풋 아웃풋 및 CPU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도구입니다. 메모리 누수 문제나 CPU 병목 현상을 진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사용법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VM 스테이트하고 리눅스에서는 1하고 5를 치면 5초, 1초만 1초의 간격으로 5번 출력이 되고 맥에서는 VM하고 비슬래시 스테이트를 해야 1초에 한 번씩 출력이 됩니다. 만약 이게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왼쪽 사진과 같이 이스토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즈베리 파이 환경에 우분투를 설치하여 SSH를 통해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보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된 정보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될지 혹은 서버 관리를 할 경우에는 저 창을 띄워야 이제 세션이 종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 창을 굉장히 많이 띄워놓는데
과연 여기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지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그냥 서버나 SSH 원격 접속을 했을 때 그냥 창 띄워놓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창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냅니다. R은 대기 중인 프로세스 수를 나타내는데 처음 샘플에서만 이렇게 1인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0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대기 중인 프로세스 수가 없는 것이고 B는 디스크나 이제 I/O 장치에서 기다리는 프로세스의 수인데 값이 0으로 이제 다 병목 현상이 없는 것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값들이 높다면 지금 병목 현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메모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사용량 지표를 살펴보겠는데 수압은 말 그대로 수압된 메모리 크게 나타내는데 지금 다 0인 걸로 봐서는 수압이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파로 오른쪽에 수압을 보면 수압 SI랑 SO가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뒷페이지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는 사용 가능한 여유 메모리의 크기인데 저희가 지금 메모리를 뭐 크게 잡아먹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말 그대로 지금 시스템 처음 켜서 이걸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고 버퍼와 캐시도 딱히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I인데요. 수압 인의 줄임말로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데이터가 수압된 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압 인과 수압 아웃은 메모리를 디스크로 데이터를 수압된 크기인데 둘 다 0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출력 활동에 대해서도 이 페이지에서 살펴볼 건데 VI는 블록스 인의 줄임말로 디스크에서 블록 장치로 읽은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샘플에서 이제 854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에 저희가 시스템을 켰을 때 디스크 읽기 작업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5는 블록스 아웃으로 블록 장치에서 디스크에 기록된 데이터 크기를 나타내는데 어, VI가 854니까 그에 상응하는 218이 왔죠. 근데 그 이후에는 VI도 전혀 블록스 인도 전혀 없는 것을 보아 블록스 아웃도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초당 인터럽트 수를 나타냈는데 천원만 220이고 저희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다 60에서 100 언저리의 낮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과부하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CS는 초당 컨텍스트 스위치 수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첫 번째 샘플만 290이고 나머지 다 낮은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시스템이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 유지와 같은 가벼운 작업을 수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CPU 사용량에 대한 분석인데요. US는 사용자 모드입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의 CPU 사용률인데 첫 번째 샘플에서만 2로 나타났고 나머지 쭉 0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스템 작업이 겨우 거의 없는 상태 나타내고 SY가 이제 시스템 모드입니다. 운영체제에서의 CPU 사용률인데요. 이 또한 저희가 아무 작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1 나타나고 다 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D는 저희가 유휴 상태, 말 그대로 약간 슬립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CPU가 처음에는 이제 운영체제랑 사용자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으니까 처음에 막 94로 나타났다가 그 뒤로는 사용되지 않는 모습을 다 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WA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 작업 대기로 인해 CPU가 기다리는 비율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작업이 있으니까 3로 나타나는데 그 뒤로는 작업이 없으니까 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PU가 가상 머신에 의해 사용된 시간 나타나는 ST인데 저희가 지금 가상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0으로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VM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TOP를 쳤을 때 각자 CPU 프로세스에 대한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는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지원합니다. 즉, 데이터를 한 번에 블록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자씩 처리하는 방식을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이러한 드라이버는 읽기와 쓰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를 다루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드라이버가 사용된 대표적인 장치로는 키보드와 시리얼 포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 우리가 입력한 키를 문자 데이터로 운영체계에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작동을 합니다. 시리얼 포트의 경우에도 데이터와 직렬 통신을 주고받는 동안 이 드라이버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넘어가겠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는 파일 연산자 테이블인데요. 저희가 뒤에서 함수 형태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코드 구조에서는 struct file operation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테이블은 드라이버의 파일 입출력 동작을 정의하는 함수 포인터들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대표적인 4개가 있는데요. 오픈은 디바이스 파일 열대 호출하고, read는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사용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write는 이제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보내기 위해 사용자가 호출을 해서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데이터를 쓰면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커널을 통해 하드웨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릴리즈는 디바이스 파일이 닫힐 때 호출되면서 자원을 정리하고 디바이스 해제를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설치할 게 필요한데요.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도 필요하고 GDG도 필요하고 make 유틸리티도 필요합니다. 앞에와 같이 명령을 입력하시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설치되어 좀 더 편하게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코드를 쭉 보여드릴 텐데요. 코드는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멈추시고 해당 코드 타이핑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위해 사전에 다 타이핑을 해왔기 때문에 자,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자, 코드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기본적인 호출을 해주고 저희가 앞으로 꾸준히 사용할 정적 변수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함수를 저희가 작성할 건데요. 말 그대로 디바이스 파일을 열 때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read 함수인데요. 읽기 요청을 할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이때 데이터가 없으면 0을 반환하고 우선 버퍼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읽을 데이터 크기 제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자 공간으로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오프셋을 갱신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전송한 크기만큼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다음 write 함수인데요. 쓰기 요청 시 호출되는 함수로서 처음에 버퍼를 초기화해서 이제 또 버퍼 터지면 안 되니까 입력 데이터를 버퍼 크기 내로 제한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받은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이제 커널 공간으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널로 종류를 알려주고 메시지 크기를 갱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입력받은 데이터 크기를 반환을 해줍니다. 릴리스 함수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 파일을 닫힐 때 호출되는 함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닫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냥 closed 프린트 한번 해주고 0 반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함수와 디바이스 파일을 연결해주는 함수 또한 존재를 하고요. init 함수로 모듈 표기화를 진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드 종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exit 함수로 모드 종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커널 모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유지보수에도 유용하고 사용자가 읽기에는 편하기 때문에 저 이번 실습에서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 파일 작성도 해야 되는데 우선 코드를 저도 저희 파일 이름은 어 심플 심플차 드라이버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코드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이제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이크 파일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냥 VI 에디터를 사용할 줄 아신다면 VI 에디터를 사용하시고 나노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VI가 편하니까 VI 에디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메이크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이 PPT에 나와 있는 사진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VI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줄 오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쳐주고
그래서 컴파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진행하면 이렇듯 파일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파일 목록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 파일을 해서 저희 컴파일을 했는데 이게 컴파일까지 한 작업이고요. 지금부터 모듈 삽입을 하고 이제 메시지로 주 번호라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주 번호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드라이버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모듈 삽입을 해야 됩니다. 모듈 삽입을 하기 위해서 모듈 삽입을 이와 같이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돼서 모듈이 삽입이 되고 저희가 이제 주번호를 확인을 하기 위해 로그를 거줄 겁니다. 지금 보면 마지막에 뜬 것이 제가 236이라는 주번호를 가지고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파일을 진짜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디바이스 파일을 상성을 해줄 겁니다. 파일 이름은 심플차dev로 하겠습니다. 주번호에 236을 적어주고 영을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 파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 파일을 그냥 실행하려면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권한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ls-l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권한이 이제 부여가 안 된 모습을 가끔 볼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로 안 해서 오퍼레이션 커미트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커널에서 하는 만큼 헬로 커널로 쓰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냥 cat 명령어로 확인을 하면 이와 같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된 과정들을 로그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14개의 캐릭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유저에게 줬고 디바이스가 닫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업로드를 안 해주면 커널 모듈이 관련된 자원을 계속 점유하고 약간 좀비 프로세스 같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이는 메모리 낭비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성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모듈을 사용한 것은 이제 다 정리를 해줘서 이제 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저원 관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계속 오타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파일 만들었던 이것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VM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 컴퓨터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진행되는지 알아보았고 간단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읽기 테스트랑 쓰기 테스트 같은 걸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이 이 커널이나 이런 리눅스 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유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